여러분, 오늘 아침 드신 국 짜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싱겁다고 물을 더 부으셨나요? 우리는 매일 소금과 함께 살면서도 소금이 내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모릅니다.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 다리가 자주 붓는 분,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소금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배우셨죠?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은 단 하루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소금 자체가 아니라 어떤 소금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소금에 대한 모든 오해와 진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약 없이도 혈압을 조절하고 부기를 빼고 심장을 편하게 만드는 소금의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소금이 하는 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금, 정확히는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전기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근육이 움직이는 것도, 신경이 신호를 보내는 것도 모두 나트륨 덕분입니다. 마치 배터리의 전해질처럼 나트륨이 몸속에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 특히 정제된 하얀 소금은 나트륨만 99% 들어있고 다른 미네랄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마치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시소와 같습니다.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우리 몸의 물 조절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혈관 속 물이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가고 세포 밖에 물이 고이면 부기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칼륨이라는 미네랄과의 균형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서로 시소처럼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현대인의 식사는 나트륨 10에 칼륨 1 정도의 비율, 이상적인 비율인 나트륨 1에 칼륨 2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불균형이 바로 고혈압, 부종, 심장 떨림이 진짜 원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소금의 질입니다. 천일염이나 암염 같은 자연 소금에는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70가지가 넘는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나트륨의 해로운 작용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정제염은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나트륨만 남긴 것이죠.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천일염과 정제염이 몸에 대한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소금을 줄이려고 노력했는데도 혈압이 안 떨어졌다면 소금의 양이 아니라 소금의 종류와 미네랄 균형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부터는 소금을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제대로 선택하고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천천히 증발시켜 만든 소금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트륨뿐 아니라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들이 자연스럽게 농축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고 칼슘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킵니다. 천일염 한 숟가락에는 정제염에는 없는 이런 보호 성분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정제된 하얀 소금을 오늘 당장 천일염으로 바꾸세요. 국, 찌개, 볶음 요리 모든 곳에 천일염을 사용하되 양은 기존보다 20% 정도 줄입니다. 천일염은 짠맛이 더 부드럽고 깊어서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간을 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천일염도 소금입니다. 하루 권장량인 5g 티스푼 하나 정도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천일염이 좋다는 말을 듣고 막걸리에 천일염을 타먹기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혈압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좋은 소금도 과하면 독입니다. 적당량을 지키면서 질을 높이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 칼륨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 이걸 맞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칼륨을 이용해 소변으로 나트륨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칼륨을 충분히 먹으면 소금을 조금 더 먹어도 혈압이 덜 오릅니다. 대표적인 칼륨 채소는 시금치, 근대, 아욱 이런 잎채소들입니다. 시금치 한 접시에는 바나나 3개 분량이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또 감자, 고구마, 단호박도 훌륭한 칼륨 공급원입니다. 감자 중간 크기 1개면 하루 칼륨 필요량이 4분의 1을 채웁니다. 섭취법을 알려드리죠. 매 끼니마다 나물 한 가지씩 꼭 드세요. 시금치 나물, 근대 나물, 가지 나물 모두 좋습니다. 데칠 때는 물을 많이 붓지 마세요. 칼륨이 물에 녹아 빠져나가니까요. 짧게 데쳐서 된장이나 들기름으로 무치면 완벽합니다. 간식으로는 고구마나 단호박을 찌거나 구워 드세요. 설탕이나 꿀 없이 그냥 드셔도 충분히 달고 맛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점,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은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어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세 번째 해결책, 발효식품입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이런 우리 전통 발효식품은 소금이 들어가지만 혈압을 오히려 낮춰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펩타이드라는 물질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냅니다. 또 발효식품이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하면서 나트륨 배출도 도와줍니다. 실제로 된장을 많이 먹는 지역일수록 고혈압 환자가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된장찌개를 먹어도 혈압이 안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된장국이나 청국장찌개를 드시되 국물은 한 그릇, 건더기는 2그릇 드세요. 짠맛은 국물에 있으니까 건더기 위주로 먹으면 나트륨은 줄이고 영양은 챙길 수 있습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 한 접시를 몇 끼 드시되 김치 국물은 덜어내세요. 김치의 유산균과 채소 영양은 다 없고 소금은 줄이는 겁니다. 제가 만난 70대 여성분 20년간 혈압약을 드셨는데 매일 아침 청국장찌개와 칼륨 채소를 챙겨 드시고 3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한 게 뭐냐고요? 청국장 건더기를 밥 위에 올려 듬뿍 드셨습니다. 국물은 반 그릇만 드시고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다만 주의할 점, 시판 된장 중에는 MSG나 액젓이 과도하게 들어간 제품도 있습니다. 재래식 된장이나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 해결책, 물입니다. 물이 무슨 음식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소금 균형에서 물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물을 더 끌어당겨서 농도를 맞추는데 이때 혈관 속 물이 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 나트륨이 희석되고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소금을 먹어도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혈압이 덜 오릅니다. 하루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체중 1kg당 30ml, 60kg이면 1.8리터, 작은 생수병 3개 정도입니다. 단, 이건 순수한 물만 계산한 겁니다. 커피, 차, 국물은 따로 칩니다.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1시간마다 컵 하나씩 나눠 마세요. 기상 직후, 식사 30분 전, 잠들기 2시간 전, 이 타이밍을 지키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컵은 밤새 농축된 혈액을 희석시켜 심장 부담을 줄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짜게 먹는 습관을 못 고쳤는데도 물만 하루 2리터로 늘렸더니
4주 만에 혈압이 10 내려갔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 심장이나 신장 질환으로 수분 제한을 받고 계신 분은 함부로 물을 늘리면 안 됩니다. 부종이 심하거나 숨이 차다면 물을 줄여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상담하세요. 5번째 해결책, 가공식품을 끊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이 75%는 집에서 친 소금이 아니라 라면, 햄, 소시지, 치즈, 빵, 과자 같은 가공식품에서 옵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하루 권장량이 2배가 넘는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햄 2장도 하루 권장량이 절반입니다. 더 문제는 이런 식품들이 나트륨만 잔뜩 주고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균형 미네랄은 거의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만 과다하고 다른 미네랄은 부족한 최악의 불균형 상태가 됩니다. 끊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집에 있는 라면, 즉석식품을 전부 치우세요. 비상식량이라고 남겨두면 결국 먹게 됩니다. 대신 냉동실에 국거리, 나물, 생선을 미리 손질해서 보관하세요. 출출할 때는 라면 대신 달걀국이나 북어국을 끓이세요. 5분이면 됩니다. 빵과 과자 대신 고구마, 옥수수, 밤을 간식으로 드세요. 장 볼 때는 식품 뒷면이 영양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나트륨이 100g당 400mg 넘으면 사지 마세요. 제가 만난 60대 남성분, 매일 점심으로 컵라면을 드셨는데 라면을 끊고 도시락을 싸 드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다리 부기가 빠지고 4주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의 비결은 일요일에 반찬을 한꺼번에 만들어 소분 보관한 겁니다. 된장국, 나물 3가지, 생선구이를 한 번에 만들어 두니 아침에 도시락 싸는데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가공식품을 끊는 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한 번에 다 끊지 말고 하나씩 줄이세요. 이번 주는 라면, 다음 주는 햄, 이렇게요. 3개월이면 입맛이 완전히 바뀝니다. 짠 음식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씨, 62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5년 전부터 혈압약을 드셨는데 수축기 혈압이 계속 140을 넘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지니 더 센 약으로 바꾸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분의 식사를 살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매 끼니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에 국물을 2그릇씩 드셨습니다. 라면도 일주일에 서너 번 드셨고요. 채소는 거의 안 드시고 과일도 바나나 1개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소금은 많이 먹으면서 칼륨은 부족한 전형적인 불균형 상태였죠. 제가 이분께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집에 있는 정제염을 천일염으로 바꾸세요. 둘째, 매 끼니마다 나물 1가지를 추가하고 고구마나 감자를 간식으로 드세요. 셋째, 국물은 반그릇, 건더기는 2그릇 드세요. 이분은 처음에 이렇게 간단한 걸로 뭐가 바뀌겠냐며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부기가 확 줄었습니다. 4주 후 혈압이 140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은 그대로 먹으면서요. 8주 후 혈압이 125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때부터 약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고 6개월 후 약 없이도 혈압이 120을 유지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엔 나물 반찬이 싱거워서 못 먹을 것 같았는데 한 달 지나니까 오히려 짠 음식이 불편해졌어요. 라면은 이제 한 입도 못 먹겠어요. 너무 짜서요. 입맛이 바뀐 겁니다. 이분의 성공 비결은 한꺼번에 다 바꾸지 않고 하나씩 천천히 바꾼 겁니다. 첫 주는 소금만 바꾸고 둘째 주는 나물 추가, 셋째 주는 국물 줄이기. 이렇게 단계별로 하니까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조급해하지 마세요. 몸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박영수 씨, 58세 남성분입니다. 이분의 고민은 다리 부종과 심장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고 밤에 자다가 심장이 쿵쿵거려서 깨는 날이 많았습니다. 혈압은 정상이었고 심전도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기록을 보니 문제가 명확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회사 근처 중국집이나 분식집, 저녁은 소주 2병에 안주로 마른 안주나 치킨을 드셨습니다. 소금 폭탄이었죠. 게다가 물은 하루에 커피 2잔이 전부, 순수한 물은 거의 안 마셨습니다. 칼륨 채소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드셨고요. 이분께는 좀 더 강한 처방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가공식품과 술을 2주간 완전히 끊으세요. 둘째, 물을 하루 2리터 무조건 마시세요. 타이머를 맞춰서라도요. 셋째, 매 끼니 시금치나 근대나물을 한 접시씩 드세요. 넷째, 저녁에는 바나나 1개와 삶은 감자 1개를 간식으로 드세요. 이분은 솔직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특히 술을 끊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다리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양말 자국이 거의 안 생겼어요. 2주 후 심장 두근거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4주 후 밤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분이 가장 놀란 건 체중이었습니다. 4주 만에 4kg이 빠졌는데 대부분 물이 빠진 겁니다. 몸에 고여있던 과도한 수분이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8주 후 이분은 소주 대신 막걸리 1잔 정도는 마시기 시작했는데 예전처럼 부종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의 나트륨, 칼륨 균형이 제대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니 가끔 소금을 좀 더 먹어도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분이 지금도 매일 지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컵, 그리고 매 끼니 나물 1접시. 이 2가지만 지켜도 몸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구체적인 하루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30분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 레몬 1조각 넣으면 더 좋습니다. 아침 7시 30분 된장국 1그릇, 현미밥 1공기, 시금치나물 1접시, 달걀 하나, 국물은 반 그릇만 드세요. 오전 10시 물 1컵, 간식으로 호두 5알이나 아몬드 10알. 점심 12시 집에서 싸온 도시락이 가장 좋지만 외식한다면 백반 정도로 하시되 국물과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오후 3시 물 1컵, 고구마 1개나 바나나 1개. 저녁 6시 생선구이나 두부조림, 채소 반찬 2가지, 밥 1공기. 역시 국물은 반 그릇 이하. 저녁 8시 물 1컵, 견과류 1줌. 잠들기 전 물 반 컵. 너무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느라 깰 수 있으니 반 컵만. 이 스케줄의 핵심은 물을 일정하게 나눠 마시고 매 끼니 채소를 챙기는 겁니다. 처음엔 귀찮겠지만 2주만 반복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변화가 느껴질까요? 정확한 타임라인을 말씀드립니다. 1, 2주차 부종이 가장 먼저 줄어듭니다. 아침 얼굴 붓기, 저녁 다리 부기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체중도 1, 2kg 줄어드는데 이건 지방이 아니라 고여있던 물이 빠진 겁니다. 3, 4주차 혈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5에서 10 정도 떨어집니다. 심장 두근거림이나 가슴 답답함도 이때부터 개선됩니다. 6에서 8주차 입맛이 바뀝니다. 짠 음식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고 싱거운 음식도 맛있게 느껴집니다. 이때부터는 의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3에서 6개월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물론 단독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서서히 줄여야 합니다. 6개월 이후 몸의 염분 균형 시스템이 완전히 재설정됩니다. 가끔 짜게 먹어도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나이, 기저질환, 약 복용 여부에 따라 속도가 다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2주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음식 기록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숨어 있는 소금을 못 찾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사례는 좀 더 복잡한 경우입니다. 정미경 씨, 67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고혈압뿐 아니라 당뇨와 신장 기능 저하까지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계셨습니다. 혈압약 2가지, 당뇨약 1가지를 드시고 있었고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에 쌓여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 당뇨가 있으면 고구마나 감자 같은 칼륨 식품이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맞춤형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칼륨 섭취를 조절합니다. 시금치나 감자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은 물에 담갔다가 데쳐서 칼륨을 빼고 드시도록 했습니다. 둘째, 탄수화물 관리를 동시에 합니다. 고구마 대신 오이, 토마토, 양배추처럼 칼륨은 적당하고 혈당은 안 올리는 채소를 선택했습니다. 셋째, 단백질을 조절합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고기보다는 생선, 두부, 달걀로 단백질을 채웠습니다. 넷째, 물 섭취량을 신중하게 조절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물이 몸에 고일 수 있으니 하루 1.2리터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처음 2주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분도 저도 조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3주차부터 서서히 변화가 왔습니다. 혈압이 150에서 145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4주차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6주차 당화 혈색소 수치도 7.2에서 6.8로 개선됐습니다. 8주차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기 시작한 겁니다. 3개월 후 혈압약 하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당뇨약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감동한 건 신장 수치였습니다. 크레아티닌이 1.4에서 1.2로 떨어졌어요. 신장 기능이 조금이나마 회복된 겁니다. 이분의 성공 비결은 욕심내지 않은 겁니다. 빨리 좋아지고 싶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매일 기록하고 2주마다 혈액 검사하고 천천히 조절했습니다. 복잡한 건강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은 더 걸리지만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단 혼자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 신장 기능, 간 기능, 심장 상태에 따라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소금 균형을 맞추면 혈압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첫째, 피부가 맑아집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피부에 수분을 가두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소금을 줄이면 여드름, 뾰루지가 줄어들고 피부톤이 환해집니다. 둘째, 뼈가 튼튼해집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소금을 줄이면 칼슘이 뼈에 남아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소화가 좋아집니다. 짠 음식은 위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소금을 줄이면 속쓰림, 위염이 개선되고 소화가 편해집니다. 넷째, 머리가 맑아집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뇌 혈류를 방해해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소금 균형이 맞으면 뇌의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돼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다섯째,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밤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도 나트륨 불균형 때문입니다. 균형이 맞으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처음엔 혈압 때문에 소금을 줄였다가 나중엔 온몸이 가벼워졌다, 아침에 일어나기 편해졌다, 피부가 좋아졌다며 놀라워하십니다. 소금 균형은 단순히 혈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3개월 후 여러분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갑자기 소금을 완전히 끊지 마세요. 나트륨도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루 최소 2g, 티스푼 절반은 먹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이 부족해져 어지럽거나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 질환자는 칼륨 섭취를 주의하세요. 크레아티닌이 높거나 투석을 받고 계시다면 칼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하세요. 셋째, 약을 함부로 끊지 마세요. 혈압이 내려갔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끊으면 반동 고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약 조절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천천히 진행하세요. 넷째, 저혈압 증상을 주의하세요. 어지럽거나 눈앞이 깜깜하거나 기운이 없다면 소금을 너무 줄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천일염을 조금 더 드세요. 다섯째, 탈수를 주의하세요. 물을 많이 마시되 땀을 많이 흘렸다면 물과 함께 전해질도 보충해야 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로 자연스럽게 보충하세요. 여섯째, 급격한 체중 감소를 목표로 하지 마세요. 처음 1, 2주 2kg 정도 빠지는 건 물이 빠진 겁니다. 그 이상 빠지면 근육이 빠지는 거니 식단을 점검하세요. 일곱째, 외식할 때는 요청하세요. 국물 적게 주세요. 양념 적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당당한 선택입니다. 이 주의사항들을 꼭 기억하세요. 좋은 습관도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 균형을 바로 잡아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검사를 받으세요. 갑자기 혈압이 200 이상 오르거나 가슴 통증과 함께 식은땀이 나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숨이 몹시 차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이런 증상은 식사 조절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또한 2개월 이상 식단을 철저히 지켰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2차성 고혈압, 즉 다른 질환 때문에 혈압이 높을 가능성을 검사해야 합니다. 갑상선, 부신, 신장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은 강력한 약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부엌 찬장을 열어보세요. 하얀 정제염이 있나요? 천일염으로 바꾸세요.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라면, 햄, 소시지가 있나요? 과감히 버리세요. 오늘 저녁 식사, 국물을 반만 드세요. 대신 나물 한 접시를 추가하세요. 지금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바꿉니다. 3개월 후 여러분은 이 영상을 다시 볼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말할 겁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소금을 쓰고 계신가요? 하루에 국을 몇 그릇 드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적이 아닙니다. 균형이 답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에 제대로 된 소금 균형을 선물하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혈관이, 온몸의 세포가 감사할 겁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